검사인 제 말 한마디면 경찰도 검찰도 움직여요. 당신 같은 늙은이는 제 손가락 한번 움직이면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나는 네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다. 늙은이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요? 저 대한민국 검사예요. 검사! 짝! 며느리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이것이 며느리 검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을 악용한 며느리의 최후였어요. 검사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거짓으로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하며 쌓은 모든 기록과 증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영자 72세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잃었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죠.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지점장으로 퇴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의약품 수입 사업을 하고 있고 딸 미영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30억 원. 생활은 충분했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부동산도 강남과 서초에 2채가 있습니다. 대출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를 부를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황혼사연집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들 준호는 4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이혼으로 힘들어했던 아들을 보면서 저는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은미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죠. 준호가 한 달 전부터 여러 번 말했듯이 아들이 새로운 아내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은미는 우아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입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죠. 그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맞잡았을 때 영자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은미라고 합니다. 검사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죠. 아, 검사세요? 정말 멋있네요. 은행원 생활 30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법조인, 그것도 검사라는 직업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검찰청 특수부 금융범죄팀장, 은미의 직함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저도 감탄했죠. 특수부는 검찰의 핵심 부서입니다. 거기에 금융범죄팀장으로 있다는 것은 능력 있는 검사라는 뜻이었어요. 그 저녁 식사는 아주 따뜻했습니다. 은미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은행에서의 경험담, 남편이 남긴 추억들,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까지. 은미는 모든 것에 관심 있게 귀 기울였고 적절한 시점에 공감하고 웃었습니다. 준호가 여자를 잘 만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은미는 거의 매주 영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로는 제 건강을 묻고 주말이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명품 화장품, 비싼 과자, 때로는 미술관 표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고 따뜻했죠. 엄마, 은미 정말 좋은 여자지? 준호가 어느 날 저에게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응. 정말 좋아. 아들, 이제는 행복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과거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의약품 수입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미의 아버지가 도움을 줬다고도 했죠. 대법관이라고. 정말 좋은 집안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은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신호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죠. 어느 날 아들 준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은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층 침실에서 저는 아들과 은미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도움받을 생각은 없어? 당신 어머니 엄청 부자던데! 그 목소리에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만난 은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죠.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돈은 엄마 거야. 준호의 대답은 완강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정신 차려! 내가 없었으면 당신 사업 진작에 망했어! 우리 아버지 도움도 받고 내 로펌 변호사 써가면서 겨우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은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재산 우리한테 맡기라고 해! 그러면 내가 수익 많이 낼 수 있고 검사인 내가 법적으로도 지켜줄 수 있어! 은미가 계속 준호를 압박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가족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흔한 일이니까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은미는 다시 영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혹시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적지 않으세요? 글쎄. 요즘 금리가 낮긴 하지. 영자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여러 금융사와 관계가 있어요. 어머니 재산을 신탁 상품으로 옮기면 훨씬 높은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절세할 수 있고요. 은미가 제안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인 저는 신탁 상품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합법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자라났죠. 어머니, 제 전문성을 믿어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미가 검사라는 신분, 그리고 제 아들의 아내라는 관계가 저를 약하게 했죠.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은미는 계속해서 신탁 상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결국 영자는 결정했습니다. 은미에게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로요.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어버렸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할게요. 신탁 상품으로 옮겨서 수익 많이 내드릴게요. 그래. 부탁하마. 저는 제 모든 것을 한 사람의 손에 내주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준 그날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은미가 저에게 보낸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엔 은미가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정말 바쁜 일이니까요. 검사의 일정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한 사람의 촉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래 기록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고객들의 거짓말, 숨겨진 의도, 불법적인 거래, 모든 것이 숫자에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탁 상품이라고 들은 투자 기록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미가 주는 통지서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은행에 가서 전체 거래 기록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거래 통지서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정렬했죠. 거래 통지서 더미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졌죠. 3개월 후에는 매주 수억 원씩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들의 행방을 따라가 보니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 돈들은 모두 은미의 가족 이름으로 된 회사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회사 등록번호도 이상했어요. 거기로 총 15억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신탁 상품이라면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등록된 사업자 번호조차 이상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거기로도 약 15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회사, 네 번째 회사, 거기로도 계속 돈이 흘러갔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총 30억? 제 평생의 재산이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30년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기 행각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돈도 컸지만 그것보다는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에 상처를 입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아들 준호의 아내라고 믿었던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무너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은행원들에게요. 제 선배 형우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고마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거래 기록들을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증거를 첨부하면서 말이죠. 거래 통지서, 통장 사본, 은미의 회사 등록 관련 서류,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신탁상품 운용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산 30억 원을 가로챘으며 검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법적 보호를 기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운이 좋게도 제 담당 검사는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를 담당하는 검사였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은미가 자신의 특수부에서 처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죠. 정치인들의 비리가 은폐되는 것처럼 내 사건도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어요. 검찰에서 만난 담당 검사는 제 나이 또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영자님, 이 거래 기록들을 보니 사기 행위를 한 게 맞네요. 특히 검사라는 신분을 가지고서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중범죄입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소인께서 은행원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신 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기록들이 없었다면 검사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제 경력이 마지막으로 저를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을 열심히 일한 그 세월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특수부 모든 기록들이 조사 대상이었죠. 은미의 휴대폰 거래 내역도, 은미의 계좌도요. 그리고 은미가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은미는 다른 투자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쳤던 것입니다. 저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었어요. 최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은미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다양했어요. 3억부터 10억까지. 제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간 검찰청 특수부의 선배 검사가 은미를 불러냈어요. 너한테 고소장이 들어왔어. 내용을 보니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 사실이야? 선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해결할게요. 은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검사라는 신분이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미는 조사를 받으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거래 기록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들 준호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은미가 엄마를 고소하겠대. 허위 사실 유포로. 그리고 조작된 증거로.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기록을 남겨두었으니까요. 거짓말이 통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조작된 증거가 아니고 은행 거래 기록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믿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엄마를 믿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추악한 방법을 썼습니다. 조사관들이 계속 은미를 압박할수록 그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위증의 증거, 횡령의 증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모든 것이 은미를 압박했어요. 은미는 아들 준호를 통해 저에게 압박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을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려고 했어요. 법을 악용하는 검사의 교활한 계산이었죠. 당신! 잘난 엄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그녀가 고함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법관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할 줄은 몰랐네. 그녀는 광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늙은이 엄마 내가 가만히 안 둬, 알겠어? 증거 조작, 허위 사실로 나도 역고소할 거야. 준호는 저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준호에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더 말했니? 차분하게 말해봐. 준호는 은미가 한 말을 전해주었죠.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어요. 당신 늙은 엄마가 나를, 검사를 협박한 걸로도 고소할 거야. 그녀는 계속 협박했습니다. 내가 경찰도 움직일 수 있고 언론도 움직일 수 있는 검사라는 거 잊었어? 은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준호도 위협했어요. 가장 교활한 방식으로요. 너도 같이 고소할 거야? 당신도 이 사기에 공모했다고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신 사업 끝장이야. 마치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한 것처럼요. 당신 사업거래처들에게 전부 고소장 보낼 거고 언론에도 사기꾼 모자라고 다 터뜨려버릴 거야. 당신 사업 망하는 거 시간 문제야. 엄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공포감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 은미가 뭐라고 해도 문제 없어. 엄마는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어. 너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 담당 검사는 은미의 협박 사실을 알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받은 협박 전화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보했어요. 검찰은 은미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법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반드시 공정하게 작동했죠. 그리고 아직 정의로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은미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나오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은미는 조사 과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법조인으로서의 자격, 대법관의 딸이라는 신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은미는 저와 직접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합의나 타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직접 저를 협박해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여자는 고급 레스토랑 VIP실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에요. 아마도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또한 그곳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담당 검사와 경찰관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VIP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여기서 끝낸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은미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과 이 사건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은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요. 어머니! 은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우아함은 사라지고 이젠 광기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이 나를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치졸해지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그것뿐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검사 신분을 들먹이기로 결심했어요. 알고 있다고요? 당신 주제에 알긴 뭘 알아요? 저 대한민국 검사예요, 검사! 당신 같은 사람 제 말 한마디면 그냥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어요. 제 아버지는 대법관이고 당신 같은 늙은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은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은미의 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저를 고소해요?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까지 해온 추악한 짓 모두 다 드러났다. 빼앗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나는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만행들을 밝혀냈을 뿐이야. 그 말을 듣자 은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검사인 제가 당신의 증거를 조작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당신은 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알아요? 저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고요. 은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완전히 잃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실수한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요. 법도 모르는 주제에 내 인생을 당신이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은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VIP 라운지 전체가 그녀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은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며느리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시간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모든 감정들이, 모든 분노와 절망이 한순간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은미의 손이 제 뺨에 닿는 순간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당 검사와 함께 말이죠. 은미가 저를 만나려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죠. 범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은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거든요. 경찰관들은 은미를 신속하게 제압했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제 그녀는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어요. 저는 제 뺨을 문지르며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통증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신체적 통증보다는
마음의 통증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법이 판단할 문제죠. 경찰서에 가서 은미의 폭행 사건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받았어요. 이것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은미의 목소리 톤부터 시작해서 협박의 내용, 손이 올라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혹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봤나요? 네. 레스토랑 직원들이 여럿 있었어요. 다 봤어요. 그들도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증인들도 확보하겠습니다. 그 후 정확히 나흘이 지났어요. 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은미의 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 저는 30년 전 처음 은행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했습니다. 정직함, 정의, 법과 질서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법정에서 실현될 것이었어요. 은미는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검사직은 보류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피고인 은미일 뿐이었죠. 담당 검사가 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박은미는 신탁상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재산 30억 원을 자신의 가족 회사로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사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입니다. 은미의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거래 기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치와 거래 기록은 거짓을 말할 수 없거든요. 재판이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가장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국가 신뢰도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박은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이 침묵으로 물들었습니다. 은미는 판결을 듣고 무너져 울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울음소리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의 판단이었죠. 법은 공정했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은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무의미해 보였어요. 거래 기록 앞에서는 항소도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요. 법이 작동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을요. 아들 준호는 저를 맞이했습니다. 법원 계단에서요. 그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미안해.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났어. 저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준호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도 속은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아들은 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한 번에 풀려나가는 울음이었어요. 담당 검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은행원 경력이 없었다면 이런 큰 범죄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남겨둔 기록들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검사님,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직 정의는 죽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담당 검사는 웃었습니다. 나흘 후 은미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검찰 특수부 금융범죄팀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엔 사기꾼 은미가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은미가 있었죠. 법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것이 법의 힘이었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신분이 높다고 해서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었어요.
그 후 저는 한 가지를 더 결심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을 돕기로요. 제 경험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순희 할머니였습니다. 72세. 손자가 소개해준 투자회사에 3억을 잃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함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거래 기록을 분석해주고 신고장 작성을 도와줬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번만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 5억을 잃었죠. 마찬가지로 저는 있는 힘껏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어요. 거짓 투자 회사, 허위 신탁 상품, 사기 재테크 강의. 저는 각각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거래 기록을 분석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와주고, 변호사도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모두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를 만난 후에는 그들의 눈빛에 희망이 생깁니다. 권력은 언제나 정의 앞에서 무너집니다. 검사라는 신분도, 대법관의 딸이라는 신분도 법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나이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제 남은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을 거예요. 법을 악용한 검사 은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오늘의 황혼사연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